심플하게 나이 드는 기쁨. 마스노 슌요 지음 이정환 옮김. 출판 나무생각. 몸가짐에 신경을 쓴다. 나이를 먹으면 일을 하지 않는 한 외출이 줄어들면서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복장에도 신경을 쓰지 않게 된다. 아침에 일어나 특별히 외출할 일이 없으면 적당한 옷을 대충 입고 지내고 싶어 한다. 편안하기만 하면 어떤 옷이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만날 사람도 없다면서 잠옷차림으로 하루 종일 지내는 사람도 있다. 그런 행동이 습관이 되면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갈 때에도 복장에 둔감해져 옷이 약간 지저분하거나 소매가 약간 해져 있다고 해도 대충 걸쳐 입고 나간다. 도중에 아는 사람을 만나도 모르는 척하면 된다는 식으로 몸이 편한 쪽을 선택하게 된다. 나이를 먹으면서 늘어나는 것은 귀찮다는 마음이다. 하나하나 옷을 갈아입고 지저분하거나 흐트러진 옷 매무새를 정돈하는 게 귀찮다. 요리를 하는 것도 귀찮고 청소를 하는 것도 귀찮다. 침대를 정돈하는 것도 귀찮고 욕실에 들어가는 것도 귀찮다. 몸이 무거워지거나 움직이기 힘들어지면 동작도 느려진다. 젊은 시절에는 불과 몇 분이면 갈아입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나름대로 꽤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많이 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귀찮아진다. 만약 귀찮다는 마음이 든다면 왜 그런 기분이 느껴지는지 먼저 깨달아야 한다. 예를 들어 반년 전까지는 잠깐 외출을 하더라도 옷을 갈아입었는데 최근 들어 그게 귀찮아졌다. 이런 마음의 변화를 빨리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깨달았으면 즉시 그 귀찮은 마음을 몰아내야 한다. 귀찮아하는 마음에 휩쓸리지 않아야 한다. 귀찮다고 생각하는 또 하나의 원인은 긴장감이 없어졌기 때문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누구와 만날 약속이 있다면 아침부터 적당한 긴장감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은 마음의 자극이 되어 행동에도 변화가 발생한다. 이 긴장감이라는 자극이 생활의 활력이 된다. 일상생활에는 이 긴장감과 자극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 긴장감과 자극을 잃어버리면 아무려면 어때? 라는 식으로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 우선 몸가짐에 신경을 쓰자. 우리 선생들은 밤에 잠이 들 때에는 반드시 머리맡에 갈아입을 옷을 준비해 두고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다. 여러분도 다음날에 입을 옷을 머리맡에 준비해 두고 잠이 들면 어떨까? 아침에 일어나 우선 그 옷으로 갈아입는 행동이 습관화되면 파자마를 입고 하루를 보낸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깨끗하게 세탁한 옷을 걸치는 것, 그것이 하루의 시작이라는 신호다. 특별한 옷으로 갈아입을 필요는 없다. 청결감이 있는 옷을 입도록 신경을 쓰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몸가짐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젊은 사람이라면 설사 소매가 해진 와이셔츠를 입고 있어도 젊음이라는 발랄함 때문에 빛을 잃지 않을 수 있겠지만 나이를 먹으면 그런 일은 없다. 몸가짐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아름다움에서 멀어져 가는 것이다. 꼭 필요한 것만 남기는 노전 정리. 생전 정리라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다. 이 말은 나이가 들어 돌아올 수 없는 먼 여행을 떠나기 전에 신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신체의 쇠약함을 느끼기 시작한 이후에 이제 생전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만족스럽게 정리하기는 어렵다. 늙기 전에 정리를 해야 제대로 할 수 있다. 우선 넘쳐나는 물건들 중에서 필요한 물건과 불필요한 물건을 구분한다. 불필요한 물건을 선별했으면 이번에는 그것들을 처분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지금은 쓰레기를 버리는 데에도 돈이 들어가는 시대다. 단순하게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린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고령이 되어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게 되면 늦다. 그러니 노년이 되기 전에 정리를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는 생전 정리가 아닌 노전 정리가 맞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예를 들어 사회인이 되어 첫 월급으로 구입한 가방처럼 추억이 깊어 처분하기 어려운 물건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깊은 추억이 깃든 가방도 1년에 몇 번이나 사용할까? 몇 년에 한 번 기억이 난다고 해도 가방 그 자체를 일부러 옷장에서 꺼내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을까? 실제로 중요한 것은 물건 그 자체가 아니라 마음속에 존재하는 추억이다. 소중하게 남겨야 할 대상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속에 기억되어 있는 추억인 것이다. 물건을 처분한다는 것은 추억을 버린다는 뜻이 아니다. 그래도 도저히 버릴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한 번에 무리해서 버릴 필요는 없지만 우선 자신의 주변에 있는 물건 중에서 10% 정도 처분하는 것이 어떨까? 옷장 안에 10개의 가방이 잠들어 있다면 우선 10%, 즉 한 개만 버려본다. 이것은 뜻밖으로 어렵지 않을 것이다. 10개 중에서 단 한 개가 줄어들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처음에 한 개가 중요하다. 한 개를 버리는 것으로 정리를 하는 습관이 싹트기 때문이다. 이윽고 2개, 3개를 처분하는 동안에 기분은 점차 상쾌해진다. 따라서 도저히 물건들을 처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단 10%만 처분한다는 목표를 세워보도록 하자. 나이를 먹으면 생활은 자연스럽게 변한다. 그것은 생활에 필요한 물건도 변한다는 뜻이다. 젊은 시절에 자주 이용한 옷이나 취미 도구 등은 기호나 취미가 바뀌면 불필요해진다. 우리는 언젠가 사용할 때가 올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언젠가를 기다린 탓에 물건이 계속 쌓인다. 지금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물건은 무엇일까? 과거에는 필요했지만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물건은 무엇일까? 그것들을 한번 종이에 적어보자. 1. 꼭 필요한 물건. 2. 가능하면 있는 게 좋은 물건. 3.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건. 1로 선택된 물건만을 남기고 2와 3에 해당하는 물건들은 냉정하게 처분한다. 이런 노선 정리를 해두면 몸과 마음이 가벼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는 연습. 일본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용 주택을 사코주라고 부른다. 사코주는 자신의 힘으로 생활할 수 있는 노인들이 모여 지내는 이른바 시니어타운인데 부지 안에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한다. 즐겁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을 배우거나 의료 상담도 할 수 있다. 사코주의 방은 기본적으로 매우 간소하게 만들어져 있다. 침대와 간단한 조리를 할 수 있는 작은 주방, 그리고 작은 테이블과 의자 한 쌍, 작은 욕실과 화장실, 약간의 옷을 넣을 수 있는 옷장, 다양한 종류의 사코주가 있지만 대체로 이런 형태로 만든다. 사코주에 입주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살던 집을 개선해야 할 필요는 있다. 만약 몸이 따라주지 못하는 큰 집이라면 현재의 자신에게 어울리는 크기의 집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정원은 있어야 해 라는 사람도 있지만 매일 손질을 하려면 힘이 들 것이다. 맨션으로 거처를 옮긴다고 해도 베란다에서 충분히 꽃이나 채소를 재배할 수 있으니 다시금 생각해 볼 문제다. 우선 현재 자신의 생활에 어울리는 집 크기부터 생각해 보자. 어울리지 않는 크기에 본인을 맞추려 하다 보면 결국은 생활 그 자체에 지쳐버린다. 현재 자신의 생활에는 어떤 크기가 어울리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간소한 생활을 하겠다는 마음을 갖추어야 한다.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고 말 그대로 간소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선의 세계에서는 이 간소한 생활이야말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한다. 간소와 비슷한 말로 검소라는 말이 있는데 두 가지는 전혀 다르다. 예를 들어 매일 사용하는 찻잔을 구입할 때 어떻게 선택할까? 마트에 갔는데 5개에 1만원이라는 가격이 붙어 있다. 매우 싼 가격이어서 상당한 이득이라는 느낌이 들지도 모른다. 찻잔은 깨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개가 있어도 부족해. 저렴한 것으로 여러 개 사두자 라고 생각한다면 검소한 생활에 속한다. 한편 매일 사용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설사 한 개에 10만원 상당의 값비싼 제품이라고 해도
그것을 구입해서 소중하게 오랫동안 사용하자라고 생각한다면 간소한 생활이다. 값싼 찻잔을 구입하면 아무래도 함부로 취급하게 된다. 깨져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본인이 정말 마음에 들어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비싸게 샀든 싸게 샀든 가격은 상관이 없다. 생활의 크기를 재조명하고 간소한 생활을 지향하면 현재의 자신에게 어울리는 자기다운 새로운 생활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갈 곳과 할 일로 인생을 꾸민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갱년기를 지나면 55세 이후부터는 노년기를 맞는다.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하니 인생 중에서는 노년기가 가장 긴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노년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것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과거와 비교하면 체력이나 시력, 청력이 떨어지거나 매일 쾌활하게 보낼 수 있는 기력이 떨어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긴 노년기를 할 수 없는 것만 보고 탄식하거나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루를 끝내기는 너무 아깝다. 나이를 먹으면 갈 곳과 할 일이 필요하다. 갈 곳은 오늘 갈 곳이다. 할 일은 오늘 할 일이다. 오늘 갈 장소와 오늘 할 일을 만드는 것이 노년기의 생활을 아름답게 꾸며줄 것이다. 오늘 갈 곳을 스스로 만들어보자. 외출은 병원에 갈 때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소극적인 생각은 버리고 매일의 산책을 일과로 삼아보면 어떨까? 나아가 어차피 산책을 할 바에는 혼자가 아니라 동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함께 걷는다면 한층 더 즐거울 것이다. 산책의 습관화는 뜻밖으로 어려운 일이다. 약간 추운 날이나 비가 내리는 날에는 아무래도 쉬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래도 동료가 있으면 그것만으로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준다.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면서 산책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어느 틈엔가 함께 살아가는 친구라는 유대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게으르다. 구속이나 강요는 누구나 싫어한다. 가능하면 자유롭게 지내고 싶어 한다. 그러기에 더더욱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을 찾아야 한다. 목적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든 하는 일 없이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 노년기에 가지는 목적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앞에서 예를 든 산책이어도 좋고 주변 청소나 스쿼트 50회, 좋아하는 악기 연주여도 좋다. 오늘 갈 곳, 오늘 할 일을 즐기는 생활에는 틀림없이 좋은 친구와의 만남도 생긴다. 나아가 성취감이나 만족감도 느낄 수 있다. 최종 학력을 만든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거나 무엇인가에 도전하는 데에 나이는 상관없다. 이 나이에 뭘 시작하기엔 좀 하고 주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진심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대상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약 모든 것에 흥미나 호기심이 옅어졌다면 주의해야 한다. 새로운 것에 대한 흥미나 호기심, 사회에 대한 관심이 옅어지는 현상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노화다. 나는 사람들에게 현역에서 물러나면 최종 학력을 만드십시오 라고 말한다. 내가 말하는 최종 학력은 졸업한 학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인생의 최종 단계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하는 것이다. 지금 당신이 흥미나 관심을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화초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악기 연주를 시작하는 사람, 코러스나 댄스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소설을 써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시를 배우는 사람도 있다. 시험이나 자격증 취득 등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공부가 아니라 스스로 정말로 배우고 싶은 것을 공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배움이다. 만약 60세부터 시를 배우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의 최종 학력은 문학이다. 그림을 시작한 사람은 미술학, 게이트볼의 즐거움을 맛보는 사람이라면 체육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처럼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것을 추구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 인생의 최종 학력을 만들어 보는 것은 매우 신나는 일이다.
만약 도중에 자신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나 흥미를 느끼는 다른 대상이 생긴다면 눈치 따위는 전혀 볼 필요 없이 중퇴하고 새로운 공부로 옮기면 된다. 굳이 한 가지 대상에만 얽매일 필요는 없고 끝까지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필요도 없다. 나의 최종 학력은 무엇으로 할까?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 가슴이 설레지 않는가? 하고 싶은 게 떠오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오늘 하루 동안 즐거웠던 것을 떠올려 보자. 오늘 즐거웠던 것을 내일도 해본다. 모레도 해본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당신만의 최종 학력이 탄생할 것이다. 노후 자금은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하다. 최근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고 난다. 노후를 안정감 있게 보내려면 2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오는 노후를 대비하라며 금융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소리 높여 주장하는 내용인데 그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도 적지 않다. 노후 자금은 중요하다. 하지만 숫자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2억 원이라는 돈은 평균적인 가정을 기준으로 하여 도출해낸 결과겠지만 평균적인 가정, 평균적인 지출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 것일까? 생활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 한 달 생활비가 500만 원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100만 원으로 충분한 사람도 있다. 요컨대 평균적인 가정은 가공의 기준이다. 또 실버타운에 입주하려면 3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도 들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버타운에 들어갈까? 노인은 모두 실버타운에 들어가야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것은 결국 선택의 문제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고 주변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은 실버타운에 들어갈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택에서 자신의 힘으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다. 중요한 점은 자신이 어떤 생활을 하고 싶고 자신에게 무엇이 행복한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대량의 정보에 휘둘리지 말자. 행복하게 살기 위한 정보는 본인의 마음속에만 존재한다. 많은 저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내가 보기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돈에 더 민감한 듯하다.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소유욕이 생겨 아무래도 돈에 얽매인다. 지금도 충분하지만 더 많이 가지고 싶다고 생각한다. 그럴 경우 충분한 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늘 불안감을 느끼며 살아간다. 예를 들어 자신의 즐거움을 억제하고 저축을 하는 데에만 혼신을 다한다고 해도 그 노후가 자신이 그린 안정적인 노후가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또 많은 저축을 한 이후에 몸 이곳저곳이 아파서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나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나는 어떤 생활에서 행복을 느낄까?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건강한 신체일 때에만 가능한 체험이나 행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앞으로 찾아올 노후의 불안한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도 함께 볼 수 있어야 한다.